네, 소개받은 이승우입니다. 조금 점심 식사 이후에 조금 느슨한 시간인데요. 가급적이면 재미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산양삼 토양 조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조사 부분은 산양삼 조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요. 이 산양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자리를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많이 가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주변 환경이거든요.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대두되는 것이 기온도 있겠고 공중 습도도 있겠고 다 있겠는데, 이러한 그 산 속에서의 그 주변 환경적인 입지하고 요 토양 요 두 가지를 좀 고려하시면 이 산양삼 재배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순서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서론적인 부분하고요. 그 밖에 이제 왜 이런 토양 부분에서 산양삼을 포함한 많은 임산물을 키워내는데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본적인 토양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인삼의 자연 생육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림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남원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러 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 장소인 남원시에 대한 산림 자원에 대한, 그 다음에 입지 토양에 대한 정보들을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만한 토양 특성들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엽이 많을수록 산에서는 좋다, 안 좋다?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대부분 아시는 얘기를 물으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이 쌓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얘가 제대로 제 기간 동안에 분해가 돼서 또 다른 식물체를 만드는 자양분으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거든요. 그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러한 낙엽들이 쌓이면 얘를 분해시키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관련이 되고요. 광적고도 관련이 되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얘가 분해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토양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과유불급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커트가 넘어가네. 두 번째, 산림에서 여러 기능이 발휘되는데, 물을 저장하는 기능은 산림 중에서 나무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그러면 나무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주십시오. 한 분. 이 역시 질문 가치도 없는 질문이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나무는 물을 이용할 뿐입니다. 물을 저장해 놓고 대주는 역할은 이 토양 부분에서 합니다. 토양 부분에서. 예, 그건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계곡물이 계속 흐른다는 건 뭐냐면은 스펀지처럼 물을 먹고 있다가 때가 되면 서서히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토양 부에서 하거든요. 토양 부분에서. 네, 이런 환경들이 어떤 환경인지를 파악하고 재배를 하고 하는 거하고, 또 똑같은 토양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거하고 과정이나 최종 성과의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건강과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요구하죠. 먹을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놀거리, 쉴거리, 거리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많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리들이 가면 갈수록 친환경적이고 이런 우리들 몸에 좋은 거리가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시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웰빙이라는 주제가 몇 년 전부터 일어났죠. 지금은 이제 웰빙은 진짜 치유입니다. 치유. 자,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거리들이 많은 곳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우리 주변 속에서 이 산만큼 건강한 곳이 없죠. 청정지역이다, 청정지역.
그리고 그런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 이런 흙입니다. 흙. 그래서 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자, 이런 웰빙과 힐링 시대를 지나서 지금 로아스 시대라고 합니다. 로아스 시대. 말은 넣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강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맞춰가자. 나 혼자만 건강한 게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공동체 전체가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환경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이 로아스의 개념입니다. 뭐 영어로 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겁니다. 예, 다 같이 좋은 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사실은 그 하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산물이다. 임산물. 청정한 지역에서 이런 웰빙과 힐링, 로아스에 맞서서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사실은 이 임산물입니다. 임산물. 산에서 나는 산물, 산채류, 산양삼, 특용작물, 목재 있습니다. 요새 목재로 만든 목조주택 인기 많죠. 황토주택 인기 많죠. 그것이 이제 주라 한다면 이제 먹거리 부분에서 이제 찾아갈 부분이 이겁니다. 특히 이런 야채류를 많이 생활 속에 먹고 있는 동양인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임산물의 가치가 점점점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산양삼이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산양삼을 키우는 모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매일매일 지켜볼 수 없으니까 밤낮으로 키워주는 건 사실은 토양입니다, 토양. 이 토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이해 부분을 조금 좀 도와드리려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토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사실 여러 가지 제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배운 거를 지식으로 바탕으로. 근데 사실은 토양이 어렵습니다. 왜? 발 밑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산이 뭔가 계속 바뀌고 있죠. 계절마다 작은 것이 커지고 근데 그것은 키우려고 한다면 뭔가 키우는 작은 아이가 큰 성인으로서 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죠. 예, 보살핌. 그 보살핌 역할이 사실은 토양이 합니다. 그거를 이제 차에다 비유하면은 차가 제대로 굴러가게 제속도를 내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차의 엔진 부분입니다. 차를 산에다 비유한다면, 산을 차에다 비유한다면 이 산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엔진 역할은 토양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또? 연료. 절대 필요하죠. 이 연료량이 양분과 수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정한 수준에 있느냐가 결국은 이 차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양분을 결정하죠. 또 하나, 이 차례를 구분할 때는 배기량으로 구분합니다. 경차부터 중형차까지. 자, 이왕이면은 중형차를 타시겠죠. 왜? 안전하기도 하고요. 또 빠른 시간 동안에 목적지 빨리 갈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토양에서는 토심입니다. 토심. 토양의 깊이. 이왕이면 뭔가를 기르할 때는 토양이 깊은 곳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양이 다 같을 것 같은데 지방 곳곳마다 다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28개 토양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여주는 6개 토양만 지금 보여드렸어요. 황색, 적색, 흑색, 암적갈색, 회갈색 이렇습니다. 몇 쪽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쓸만한 흙이 어느 거 같습니까? 6개 중에 색깔로만 보십시오. 네? 암적갈색, 갈색. 네. 이용가치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상부를 보시면 이게 힌트가 나옵니다. 지상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흑토 위에 삼나무 편백이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왜 다르냐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느 게 좋은 걸 떠나서 이건 뭐냐면은 제가 생긴 게 다르고 또 제 친구가 생긴 게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다 생긴 게 다르죠. 성격 다르죠. 보여지는 게 다르죠. 뭐냐면 제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이 다른 겁니다. 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이 흙이 만들어진 이 밑에 기반에 있는
모암, 흙을 만들어내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암석인 모암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암이 다르니까 결국은 이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현하는 토양들이. 예를 들면서 흑색 같은 경우는 야구 보시죠, 야구. 일본 야구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야구장 바닥이. 예. 왜 그렇습니까, 얘들?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반대로 이런 토양 색깔이 많아요. 흙이 야구장 가시면. 요새는 일부러 이렇게 흑색 같다고도 하긴 하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야구장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색이. 예.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과 화강 편마암이 주 모암입니다. 어떻게 생기는지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거고요. 그 엄마 되는 암석으로부터 발달하는 토양은 대부분 이런 색깔을 띠는 게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갈색 토양으로 분류가 돼요. 크게. 그것만 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거예요. 이 흑토가 유기물도 많고 무기물도 많고 이런 그 식물체 분류하는 데는 자양분이 가장 많은 게 흑토입니다. 그리고 그 현무암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석이라 해가지고 물도 뜨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푸석푸석하죠? 푸석푸석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엄마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큰 제목으로 키워납니다. 까칠하고 잔소리 많고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딱딱한 엄마는 인재를 크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릇이 다릅니다. 그릇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양을 풀이를 하시면 똑같은 흙인데 토양은 뭐냐면요. 흑토자에 부드러울 흙양자 씁니다. 부드러울 흙. 뭔가를 길러낼 수 있는 흙이라 해서 토양입니다. 토양. 뭘 길러내겠습니까? 산양산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흙일수록 큰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단단한 흙일수록 제목이 천찮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택해서 그런 제목을 키우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들이고 했는데 여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왕이면 이런 데를 타주셔야 할 거예요.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드렸듯이 모암이 처음부터 흙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풍화라는 자연적인 현상이 해가지고 계속 쪼개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 중에 식물체가 죽어서 저희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식물체가 죽어서 흙에 들어가서 걔를 자양분 역할을 해줘요. 그럼 그걸 먹고 사는 동물들이 토양 생물들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얘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펀지 역할을. 뭔가 먹을거리가 들어오면 꽉 잡아줄 수 있는 역할. 또 뭔가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들어오면 꽉 잡아줄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해주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바위 위에다가 물 부면은 물을 먹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똑같은 토양이 좋은데 수분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소나무 20년생이 수고가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수분 조건이 좋은 곳에서 키우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적지적수 개념입니다. 적지적수. 예. 산양삼이라 해가지고 적지적수 개념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적당한 곳에 적당한 인재를 써서 그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그거 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을 보시면 그 암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컬러가 아주 컬러풀하죠. 예. 아주 지랄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흐르기 오른쪽 상단으로부터 이쪽 왼쪽 하단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쫙쫙 흘러가죠. 예. 요게 지질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질 활동 때문에. 그래서 이쪽 동쪽인 낮고 이쪽 서쪽에 낮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동고서자죠, 동고서자. 이런 패턴이 이루어진다. 이런 큰 패턴 외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눠지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암석들이 달라져요. 그러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역마다 다른 겁니다.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강원도 지역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풍토에 따라서 자라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그거를 다 모아보니까 우리나라 산림토양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갈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토양은 갈색 산림토양으로 분류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예. 분류하면 지금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출현하는, 남원 지역에 출현하는 대표적인 갈색 산림토양을 파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에 가셔서 땅을 파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흙들이 많이 출현할 겁니다. 자, 인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게요. 인삼의 색지 분포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딱 여기 중위도, 북반부에 중위도권에 딱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북미 지역에서의 동부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인삼속. 그래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미국의 인삼, 일본의 인삼, 중국의 인삼, 중국, 한국, 뭐 대만, 캐나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종을.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밭에서 키우는 재배삼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인삼속, 파니스 진생이라고 하는 인삼이 출현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재배 인삼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 조그만 요 포인트에 이 지역에서의 인삼이 어디에 자연적으로 분포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고서를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송나라 서공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만 해도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재배를 해서 다니고 똑같은 자연산 삼인데 먹어보니까 고려삼이 훨씬 송나라에서 먹어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인삼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답을 한 게 뭐냐면요, 제제유지라고 해서 방방곡곡 참 많은 곳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술돼 있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삼을 나라의 각 향토마다 그 토속적인 공납품이 있었어요. 어디는 삼배, 어디는 인삼, 뭐 어디는 영강 굴비 이런 식으로요. 그 중에 인삼 분포 지역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군과 현 이렇게 쪼개져 있는 군과 현을 합해서 나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태백산맥,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이쪽 대마고원, 백두산을 파고는 대마고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백산맥까지 내려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분포상으로 보면 이렇게 남부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가 사실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는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각 나라마다 우리는 산삼이라죠. 자연삼을 산삼. 중국은 야생삼, 미국은 거기도 와일드 진생이라 해가지고 야생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분포지별로 어디에 많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온 곳에서 많이 분포하는지를 여러 서적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 말씀드렸듯이 태백산맥도 소백산맥도 산간지에 주로 그것도 아주 고산지가 아닌 700m, 저희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끽하는 게 몇 미터라 합니까? 700m 합니다. 700m. 그때 뇌의 다른 생체 활동에 가장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700m 내외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500에서 1100. 동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표고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해발고가. 어떻든 이렇게 미국의 동북 지역이 있어요. 연평균 경우는 뭐 10도씨. 그 다음에 광합성 자라는 시점은 약 20도씨 내외. 강수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강수량 정보가 아직 없어요.
같은 산에도 사면이 어떠냐? 보시면 북동쪽 동일해요. 희한하게 세 곳이. 경사 10에서 30, 여기는 없어요. 11에서 22. 보면 약 20도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질, 배수가 일단 잘 돼야 되고, 부식질이 많다. 부식질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뭔가 길러낼 수 있는 부드러운 꺼리입니다. 꺼리. 낙엽이 분해가 돼서 토양에 쌓여있는 시커먼 거 있잖아요. 흙은 아닌데 그렇다고 낙엽도 아니고 그 부식질이 많은 것. 그리고 비옥하다. 부식질이 많다는 건 비옥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나무들이 이루어지느냐. 낙엽 하렵수, 뭐 침화 혼혈입. 가급적이면 침과 할의 비율이 3대7 이하면 좋겠다. 중국 비슷합니다. 미국 식물성이면 좋겠다. 그리고 낙엽 하렵수가 좋다. 근데 여기는 참나무를 또 제외를 해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물패되어 있느냐, 산이. 보니까 우리나라는 80, 90, 중국은 7, 80, 미국은 75, 85.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80 정도면 비슷하겠다. 공이 북방부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임산속의 출현 공통점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엉뚱하지 않죠?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이쪽 입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니까 중산간 지역에 700m 여름철 서늘한 곳, 그리고 공중 습도가 유지가 잘 되는 곳, 빨리 건조해지지 않는 곳,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사면 특성,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함축해 볼 수 있어요. 토양 부분에서는 낙엽이 분해가 빨리 돼야 된다. 정상적으로. 표층이, 토양의 표층 부분이 많이 발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분 조건은 저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도 보시면서 뭐가 궁금하신지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좀 여쭤보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어떻습니다라고 꼭 물어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럼 인삼을 키우는데 뭐가 가장 좋겠느냐, 어디가 가장 좋겠느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동약서와 임급경제 60지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니까 인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토양 조건을 보니까 비옥하지도 척박하지도 않은 검은색의 미립질 토양. 희한하죠? 비옥하지도 척박하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검은색의, 우리나라는 대부분 갈색인데 검은색의 미립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심을 데가 없어요. 저기 제주도밖에 없는 거 검은색이니까.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뜻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분들이 저보다 더 토양학자들이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분들이 이걸 풀이하면 어떻습니까? 보면요, 과하게 양분을 많이 갖지도 않고, 예? 그리고 토심이 얕아서 수분과 양분을 보유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제외한 그런 중간 단계. 예. 검은색이라는 뭐냐면은 갈색 위에 낙엽이 쌓여서 분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검은색 띠가 표층이 생겨요. 예. 그렇게 검은색 표층이 형성되어 있는, 검은색 표층이 생긴다는 것은 밑에 토양 부분도 토양 발달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위층 표층하고 아래층 심층하고 이렇게 토양 발달이 잘 된 곳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 심오한 뜻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원시의 산림 환경 정리해봤어요. 요는 47,000헥타 중에 사유림이 약 73%, 엄청 많습니다. 예? 73%.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한 27%,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땅이세요.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나무가 있는지 보니까 63%가 침엽수, 21%가 화렵수입니다.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급을 보니까 4연급 이상, 보통 중년급을 3년급 이상 보는데
4형급 나이로 보면은 사람 나이로 보면 이제 그 중전에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어린 단계.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를 지난 중년기. 예. 여기 노년기로 접어드는 돼서 이제 수학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4, 5년급이 70% 넘어요. 수학 어떻든 간에 바꾸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방치해서 안 됩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사유리면서 나이 많이 먹었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림 경영을 보다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살아있는 남원의 살림으로 바꿔나가겠다라는 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남원의 위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산림 기후대에 온대 중부와 남부에 딱 걸쳐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여기 큰 지리산이 저기 있고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남원 경계입니다. 그걸 이제 지도를 뽑아보니까 이쪽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그 밖에 크고 작은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두고 이렇게 낮은 쪽을 또 이렇게 분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어떤 나무가 분포하고 있는지를 봐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갈색 계통이 침이 없습니다.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그 녹색 계통이 참나무를 보시면 돼요. 화렵수 대부분의 그 참나무류. 어떻습니까? 이쪽 낮은 지역은 침엽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큰 산 쪽 주변에 있는 곳들이 참나무가 많다. 이런 화렵수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급은 말씀드렸듯이 4 내지 5형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굵기를 보니까 중견급 이상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서 쓸 때는 쓰고 뭐 이럴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꾸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수관이 울패되는지를 와 관련되는 겁니다. 소밀도 얼마나 밀도가 밀하냐 뭐 그렇지 않느냐 보니까 밀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네. 교목이 큰 나무가 서서 전체 수관을 우점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소밀도라는 것이요. 네. 그걸 보니까 71% 산림 하늘을 보면 71%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네. 그만큼 많이 울패돼 있다. 표고 보신 것 같이 이렇습니다. 이런 큰 산 주변을 올수록 높아지고요. 높음 같은 경우는 1580 거기가 뭐 날라리보인가요? 날라리보인가 이쪽 지리산 좌측에 분포하는 이쪽에 그런 높은 곳까지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사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럼지도 그러니까는 평균 경사 25도씨 이상 되는 저럼지, 그 다음에 30도씨 이상 되는 험준지까지도 다 포함하니까 약 37%. 그러니까 좀 험준한 산악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세가 급하죠. 방위를 보니까 이렇게 그 지질도 분포처럼 이렇게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서쪽하고 남동이 주 방향입니다. 주 방향. 그러면 나는 남서쪽을 택하는 사면을 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북동쪽을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좋을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 토심을 보니까 평균이 약 49cm. 뭐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은 그런 토양입니다. 토성을 보니까 사실 양토부터 양토, 미사질 시양토. 어떤 나무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산물들을 키워내는 데는 적합한 그런 토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분 조건, 뭐 약권에서 적윤지, 아주 건조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조건도 괜찮은 조건입니다. 아주 수분 조건이 양호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무들을 심으면 좋은지를 이제 적수를 해보니까 뭐 굴참나무, 소나무, 낙엽수, 물풀에, 고로쇠 이런 나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니까, 자, 그럼 산양삼을 재배하는데 인삼의 조건 뭐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산양삼을 재배하는데 어떠한 조건은 유리하고 어떠한 조건은 불리한지
어떤 조건은 최적입니다. 어때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어떻습니다. 가능은 하겠다. 가능은 하겠다. 보시면 입지 부분에서는 북사면 내지는 북동쪽이 그래도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남사면, 서사면 좀 불리하다.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광유입량과 공중습도를 유지하는데 결국은 이 사면향이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이면 가급적이면 눈덮임이 지속적으로 돼야지 이게 땅에 얼굴 풀기고를 반복 안 하고 또 지면을 그 이부자리처럼 싹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이 좀 유리하겠다. 완경섬은 좋겠다. 이왕 사면이면은 3분응선 이하의 능선이면 좋겠다. 수정은 입작은 낙엽 하랍수. 왜? 낙엽이 떨어져서 빨리 분해가 진행되니까요. 예. 특히 참나무를 중에서는 이 갈참나무 두꺼운 잎입니다. 분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같은 나무라도 그러니까 뿌리 경쟁이 많이 되는 천문성이 아닌 식물성이면 좋겠다. 물표도는 약 80 내지 90%. 토양은 60cm 이상 되는 좀 전토심이 좀 높은 깊으면 좋겠다. 그리고 견밀도는 토양이 단단하면 부드러우면 좋겠다. 건습도는 적이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런 조건들을 추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는 곳을 나무에다 뿌려봤습니다. 이렇게 뿌려보니까 빨간 데가 이제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임의로 해본 거니까 적기진 아니냐는 사실은 아닌 거고, 그래서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약 1.1% 500헥타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자연적인 삶이 너나 없이 다 어디 곳에나 자란다면 역사적으로도 고려 인삼이 히트를 못 쳤습니다. 네. 공람을 안 했죠. 인근인데 진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희소 가치가 없는데 똑같은 뭐 배추처럼 아무데나 다 심을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조건들을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성공의 확률이 높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건 시간관계에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같진 않은데 아직은 인삼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인삼을 다양한 밭에다가 키우면서 그 밭이 갖고 있는 밭 토양이 갖고 있는 그 토양 화학성, 특히 이런 성분들이 어떤지를 조사를 싹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배 방법을 적용해서 연간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적합한 기준에 나오는 것이 생산량이 좋더라. 그런 겁니다. 이 기준을 따진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그 산양삼도 좀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산양삼 특유의 산양삼만의 이런 토양화학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산양삼이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없는데, 그래도 삼하고 산양삼은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좀 부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권박사님 같은 경우는 토양 산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양 산도가 달라짐에 따라 토양 속에서 분포하는 세균균들이 달라집니다. 균들이 그 뿌리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 흙에서 흙에 몸담고 있는 산양삼, 더덕, 도라지 등등 이런 균군류를 볼 때는 이런 토양산도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토양산도는 결국은 이런 양분 공급률을 판단하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뿌리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칼륨 성분들은 식물체는 증산작용이 해야지만 걔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증산작용이 원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장을 못합니다. 칼슘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입니다. 뼈대. 그 식물의 줄기와 뿌리의 신장을 도와주는 데 합니다. 근데 이런 성분들이 적정 수준에 있어야 된다라는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정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배수관계 관련된 토성을 어떻게 보느냐를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그 토양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게 되지? 이건 사토고 얘는 사토 뭐냐면은 모래 성분이 많은 겁니다. 거칠거칠해요. 딱 만져봤을 때. 얘는 미사질 양토고요. 얘는 점토 성분이 많은 식토입니다. 얘는 뺀질뺀질하죠. 예. 어느 게 좋겠습니까? 배수 관계. 토양 그 다음에 그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 얘는 거칠거칠하죠. 물이 들어오면 쭉 빠집니다. 얘는 어때요? 안 빠져요. 찰흙처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좀 그 본인들의 그 토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정 안 되시면 저희한테 좀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건습하냐를 보실 때 기준인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건조했을 때는 꽉 잡았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손으로 쌈을 싸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약관할 경우는 수분 조건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적윤할 때는 손바닥에 좀 흥건해요. 약습할 때는 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꽉 찼을 때 손가락 사이에 수분 조건이 물이 비쳐요. 그게 약습입니다. 습은 꽉 찌면은 손가락 사이에 물이 떨어집니다. 이런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조건이 이 두 조건. 약권과 적용. 가장 좋은 것은 적용관계. 요런 수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 부드러운 흙, 뭔가를 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단단하나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심성부터 아주 부드러운 거, 연한 거, 단단한 거, 아주 단단한 거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측정기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또 손으로 만져보셔야 됩니다. 지압으로 눌러봤을 때 이렇게 잤을 때 그냥 부서진다. 부드러운 거죠. 손가락으로 부서질 수 있을 정도다. 이걸 꽉 힘을 줘야 된다. 아니면 강조하는 것처럼 뭔가 기구를 써야지 부서진다 정도. 근데 산양삼은 표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심성과 송 조건에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낙엽분해 과유불급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입지 토양 조건들은 사실은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부분에 좀 들어있습니다. 나무가 어떠냐, 토양이 어떠냐, 그 다음에 뭐 접촉수가 어떠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뭐 충분한 정보를 다 전달하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시라도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재배하시는데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